그러면 마지막 연사 이경환 연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2살 이경환이고 제가 입학을 한 건 맞는데 졸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졸업장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고졸이고 학력이 아주 좋진 않기 때문에 이상 오해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32인데요. 그 4살 때 사고로 이제 팔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팔이 없는데요. 교통사고라고 묻거나 그때 많이 아팠냐, 지금도 아프냐 이런 질문들을 살면서 정말 많이 받았는데 교통사고 아니고요. 그 시장을 어머니 따라서 따라갔는데 그 정육점이 어떤 기계들은 그 사람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기계가 놓여 있는 정육점도 있어요. 거기서 어떤 기계를 잘못 만지면 다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손목까지 잃고 지금 이제 관절만 살아 있어요. 관절만 살아 있어서 지금 이제 지체장애 상급이 되었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거의 약간 서로 야 네 코딱지가 더 더러워, 아니야 왜 나한테 묻혀, 이러면은 뭐야 이 팔병신아 이러면서 막 욕하고 이런 이제 시절이 유치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있었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약간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가거나 중학생 이후로 어떤 그런 그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그 발언이나 괴롭힘 그런 게 싹 사라졌어요. 우리나라의 교육이 좀 다른 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지 그런 내면에서 뭔가 생기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앞선 좀 이야기랑 그 저의 사례는 좀 다른 게, 예를 들면은 뭐 성소수자다, 탈북이다, 어떤 것이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겪었던 사건이나 내면의 어제 정체성에 대한 얘기인데, 물론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뭐 정신적인 부분에 뭐 정신 장애도 있을 수 있지만은 대다수의 장애는 이제 외형적이고 어떤 신체의 기능이 손상되어서 보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딱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안으로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떤 결핍이 있는데, 기능의 장애가 있는데 그거를 대놓고 그 뭐라고 한다거나 차별하면은 안 된다는 의식이 훨씬 광범위한 것 같아요. 저랑 가까운 후배 친구가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 나왔었는데 저 다음 했어요. 다음에 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정책 간담회 때 자기가 레즈비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장애인이라는 거가 그렇게 별로 화제가 돼서 당선된 건 아니었지만, 이 친구는 당시에 선거 운동할 때도 자기가 레즈비언이라고 말하면서 엄청난 그 언론의 관심을 끌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총학생회장 할 때는 내가 장애인이라고 앞에서 시위를 한다거나 장애인이 무슨 서울대를 대표하냐 꺼져라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분이 예를 들면 레즈비언으로 그 당선돼서 했을 때 서울대가 동성애화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위를 하시고, 교회 뭐 이런 이상한 좀 교회 중에서도 좀 이상한 단체에서 와서 그 친구가 강연한다거나 사람을 만나는 곳에서 막 테러를 하려고 하고 좀 약간 괴롭히고 이런 게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공식적이고 좀 격식을 차리고 그 잘 모르는 사이, 예의를 갖춰야 되는 사이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한다든가 그 사람을 차별한다든가 이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 좀 자리가 잡혀 있어요. 하지만 다른 저 이전에 발언하신 그분들의 사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전히 막 그 헌법 대법관 이 사람 되면은 우리나라의 동성애 판결이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국회의원들이 말하고 이런 사이기 때문에 저의 상황이 앞선 분들과 조금 다른 형태의 다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차별을 별로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중고등학교, 대학교 들어와서 친구들이 놀리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은 저 스스로도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스스로 저랑 노는 친구들도 그런데 제가 긴팔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반팔을 입지 않고 그냥 저는 놀다 보면 제가 장애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들도 그냥 뭐 장난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의식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애초부터 제가 특수학교를 간 것도 아니었고 항상 비장애인들과 항상 어울려 놀고 또 저의 장애는 경증 장애이기 때문에 일상생활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어요. 운전도 잘만 하고 연애도 잘만 하고 대학도 잘 갔고 고등학교도 잘 나왔고 거의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내가 장애인인데 장애인을 보면 어색해 내가. 약간 저 휠체어 그 타고 오신 분 계신데 장애인이다 이런 느낌이 예, 있어요. 근데 아마 이거는 그 비슷하게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뭐 소아마비 장애가 있다든가 아니면 시각 장애가 있다든가 다양한 형태들의 장애가 있는데 사실 저의 장애는 되게 약한 장애입니다. 겉보기에는 팔이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편하겠다 생각하겠지만 사실 뭐 보행 장애, 시각 장애, 언어적인 청각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사실 저는 되게 경증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다른 장애인을 보면은 뭔가 어색하거나 혹은 거북함을 느껴요. 이게 생각을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보면 도와줘야지, 배려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게 되면 뭔가 못 보던 형태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도 근데 헬스장을 가거나 이러면은 어린애들이나 뭐 수영장 이런 데 가면은 꼬마 애들 있잖아요. 유치원생 이런 친구들이 엄마 저 형 팔이 없어 막 이러는 거 있어요. 근데 어린애들은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뭐 그건 익숙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도 다른 장애인을 보면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 돌아다니고 활동하고 사회 활동하는 공간에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들이 너무 많이 접촉하거나 교류할 기회가 없어서 어색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아이 저를 보고 엄마 저 형 뭐 팔이 없어 이런 아이가 집안에 예를 들면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는 게 아닐까. 사실 우리나라에 장애인은 적진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몇백만 이상인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뭐 집에 있거나 사회활동 잘 못하기 때문에 교류가 없어서 서로를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사실 뭐 장애인뿐 아니라 뭐 남자 여자도 뭐 이해를 못해서 많이 인터넷 싸움당을 하지만은 그거 비슷하게 자주 못 보니까 그런 오해나 아니면은 처음 봤을 때 어색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장애인을 보면 신기해하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봤을 때 마음속에 그런 거북한 감정이 들거나 좀 어색하다든가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다른 제가 장애를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겪었던 은근한 보이지 않는 장애라는 거에 대한 차별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순간들을 몇 개 얘기를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 말했지만 공공연한 자리에서의 그런 차별은 좀 장애인은 덜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겉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무의식 중에 있는 그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제가 클럽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20대 초반에 클럽을 가려고 친구들과 들어가려고 이제 입장하려고 홍대를 이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클럽을 갈까 고민하다가 여기 MB가 괜찮다고 해서 MB로 갔는데 근데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니까 당연히 반팔을 입고 저의 장애가 딱 보이잖아요. 입구에서 약간 깍두기 같은 아저씨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당연히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다른 번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여기 내 자리야. 뭐 이렇게 생각했던 어떤 거에 대해서 막혀본 게 처음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 뭐 놀리는 거야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성인이 돼서 장애인은 클럽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거야. 재수 없어서 딴 데 갔죠. 딴 데는 안 막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그 사람의 어떤 좀 오바스러운 반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다음에 클럽 갈 때도 MB 쪽은 안 가요. 나를 받아줬던 클럽만 골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클럽을 가보지 못했어요. 내가 갈 수 있는. 왜냐면은 딴 데 가면 안 막힐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근데 뭔가 그게 되게 불쾌했던 거예요. 기분이. 날 막았어. 여기가. 여긴 안 막아. 여긴 내가 갈 수 있는 데야. 뭔가 선택지가 좁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게 나 스스로도 내가 장애인이라는 의식도 별로 약하고, 그리고 다른 장애인을 보면서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나도 반응하고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홍대에서 할로윈의 클럽 갈 때마다 그게 항상 신경 쓰입니다. 저는 이게 보이지 않는 이런 그 공공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겪는 이 불쾌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연애를 되게 많이 했는데요. 지금 저의 약혼자에 와 있는데, 그 결혼 얘기가 오갈 때, 저랑 알고 지내거나 얘기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별로 날 장애인 취급을 안 해줘,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한 달이 건너서 알게 되는, 예를 들면 여자친구의 부모님 이런 분들은 지금 만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장애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약간 그 부모님 특유의 조금 더 오래 만나고 판단해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좀 있는데요. 이런 데서 느껴지는 그 차별, 그러니까 공식적인 공간에서의 차별은 거의 사라지고, 오늘도 보니까 그 저 역도산 그 영화 감독님 택시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했다 경찰서 가신 뉴스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문제가 되는 사회가 됐고 뉴스도 나오지만 여전히 그 내면적인 무의식적인 부분에서 있는 그 장애인에 대한 다른 태도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특히 그 이 장애인들을 도와줘야 되고 시혜의 대상으로 여기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사실 그거를 항상 그런 시선을 받아야 되는 장애인은 좀 불행한 인생을 좀 사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뭐 거의 웬만한 일은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다 할 수 있는데 약간 리코더를 못 본다 정도? 왜 그렇게 불편한 건 없이 사는데, 제가 아닌 다른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또 들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면서 성인 되고 처음으로 그런 차별을 받아보니까 좀 공부를 해야겠다. 내가 장애인인데 나는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다른 이제 장애인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교육이 있으면 제가 들으러 갔어요. 당사자인데도. 그러면 막 새로운 얘기들을 너무 많이 배우는데, 거기서 들었던 많은 얘기가 장애인들이 남에게 부탁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장애인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배려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배려가 사회에 스며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고 말로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것은 굉장히 서로에게 불편한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학생 식당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장애인 전용 좌석이나 테이블이 있어요, 식당에. 그럼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왜냐면 비장애인들이 훨씬 많이 이용할 테니까, 그 사람이 붐비거나 이러면 그 자리에 그 앉아서 먹다가 그 뭐 장애인분 오시면 비켜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드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데, 그게 뭐 비합리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앉아서 먹고 있다가 누가 찾아와서 거기 제가 앉아서 먹어야 되는 자리인데요 라고, 예를 들면 어떤 장애인이 왔다고 해봅시다. 뭐 휠체어를 타고 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말을 건네는 사람도 불편하고, 거기 앉아서 먹고 있던 사람도 먹던 걸 치우고 옮겨야 되잖아요. 서로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되는 거죠. 혹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건물 앞에 현관문이 있죠. 현관문이 수동식으로 직접 이렇게 여닫는 현관이라면은 그 휠체어를 탄 사람은 항상 부탁을 해요. 누가 지나갈 때 같이 지나간다든가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자동문으로 돼 있으면은 자기 스스로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문이 자동문으로만 바뀌었는데 그런 서로 불편한 상황 겪지 않고, 그러니까 배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설에 그렇게 배려가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불편하지 않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지하철에 계단 옆에 장애인 하강기가 있어요. 그 태워서 실지어치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그 내려갈 때 되게 그 소리가 요란하게 삐리리리 이렇게 나면서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타는 장애인 입장에서 얼마나 이 타인들의 시선들이 느껴지겠어요. 그리고 또 그걸 타기 위해서는 직원 불러야 되고, 그 내려가는 동안 약간 그 구경거리 된 것 같고, 여기 뭐 장애인 지나간다 비켜라 약간 이런 광고하는 것 같고, 굉장히 서로에게 불편한 일인데, 엘리베이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 스스로 다닐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장애인들의 이런 장애인 전용 시설을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우리가 이용해도 돼, 오면 비켜주면 되니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은 대형 강의동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5층부터 1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계단도 굉장히 잘 돼 있는 강의동이었는데, 거의 5층에서 꽉 차서 내려와요, 수업 끝나면. 그 다음 수업 들으러 와야 되는데 저랑 수업 같이 듣던 이 친구는 3층에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꽉 차 내려오는 거예요. 이 친구는 휠체어 탄 채로 문이 열렸는데 사람이 꽉 차 있어 항상. 언제나 수업을 지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켜주지도 않아요, 앞에 내려오는데. 애초에 그런 불편한 사람들 이용해서 만든 엘리베이터인데, 그거를 두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꽉 차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정작 이용을 못하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건 장애인뿐 아니라 일상적인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작년까지 국회에서 일했는데, 국회에 그 의원님들 타는 엘리베이터들이 지금 이제 직원도 이용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큰 짐 같은 걸 옮길 일이 많아요. 왜냐면 보고서 같은 거를 갖다 주거나 법안을 갖다 주니까. 근데 이런 걸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사무과에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큰 짐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택배 같은 걸 생각하시면, 큰 짐이 엘리베이터 타면 타는 사람 불편하니까 큰 짐 타시는 분은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여의도 대나무 숲에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큰 짐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엘리베이터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짐이 무거운데 이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 거고, 장애인들이, 보행장애에 있는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 타라고 만든 엘리베이터지, 다리 멀쩡한 사람들은 계단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그 부분을 생각 못했던 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저는 경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제가 겪었던 경험에서는 장애라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비슷하게 비장애인 같은 인식이 있지만 차별을 겪고 나서 조금 더 나의 문제에 대해서, 혹은 저를 포함하고 있는 장애인이나 집단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저랑 종류가 다른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의 삶을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소통을 하면은, 장애라는 게 사실 좀 약간의 보조기구와 사회적인 배려가 스며 있으면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혹은 비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 한번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